안녕하세요. 솔로몬TV 손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수임료 없이 도와드리는 프로보노 활동들에 대해서 과거 몇 년간 환자분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고, 그런 활동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구독자가 3,000명이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신 만큼 저도 더 열심히 더욱더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5번째 프로보노 활동을 지원해 주신 지원자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예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예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리라고 합니다. 저는 에서 배꼽 성형수술을 받았고 그 후 많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어떤 피해가 발생하셨는지는 제가 사진을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띄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배꼽 성형술이 흔한 수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 수술을 결심하게 되셨어요? 제가 스포츠 브랜드에서 예를 들면 운동복이나 수영복 같은 의류의 바디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배꼽에 흉터가 있기도 하였고 배꼽 성형수술을 결심하게 되었고 더 예쁜 배꼽으로 예쁜 사진을 찍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흉터가 좀 있으셨고 또 무엇보다 좀 그런 직업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런 성형수술을 결심하셨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예뻐지기보다는 부작용이 발생하셨으니까 성심이 정말 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셨는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수술을 하고 보름 후부터 배꼽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다음날 바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보시고서는 염증이나 부작용이 아니라 낫는 과정이니 마데카솔을 바르라고 하셨고 그리고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해주시지 않아서 괴사로 이어졌습니다. 마데카솔 처방 이야기 들으니까 제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환자분 지금 괴사가 발생했었던 그런 사진을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이제 안내 드릴 건데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데카솔을 발라줬다라고 하니까 정말 납득이 안 되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프로보노 활동을 할 때 첫 번째 영상에서 그 환자분도 굉장히 흉터랑 괴사랑 상태가 심각했는데 메디품만 붙여놓고 돌아가라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참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무책임한 원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 병원 너무 대처가 미흡하다, 이 병원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제가 그 후에 카페를 찾아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은 경우로 괴사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같은 병원에서 저와 같은 대처를 받으셨고 제가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카페에 글을 발견했다고 말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부작용이 없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회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다렸다가는 사태가 더 악화되니까요. 사실은 환자분이 그런 어떤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으니까 그나마도 이렇게 좀 상황이 더 깊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환자분 지금 상태가 수술 전처럼 나아지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환자분께서 재수술을 하신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의 그런 복부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그 괴사를 막고 그나마 지금 회복 중이신 것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병원에서 기다리라고 했다가 더 기다리셨으면 정말 큰일 나셨을 거고요. 환자분 그러면 재수술을 언제 이렇게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 수술을 작년 3월달에 하게 되었고 네, 2022년 3월에 처음 그 배꼽 성형 수술을 하셨었고, 네. 그 후에 이제 괴사를 두고 볼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괴사 피부를 제거를 한 게 그 다음 4월달입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또 괴사 근육이 있음을 느끼게 되어서 수술 후 경과를 보다가 8월달에 2번째 재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분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상담 과정에서 저한테 해주셨는데
우리가 환자분께서 2022년 3월에 수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복구하는 수술을 4월과 8월에 이어서 하셨는데 아마 환자분께서는 4월 수술은 A병원에서 하셨고 또 8월에 수술은 B병원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4월에 피부 괴사를 제거하고 그리고 안쪽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며 호소를 드렸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처음 수술을 한 것도 한 달 전이고 그리고 지금 재수술을 했는데 또 한 번 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셨고 되게 겁먹어 하시면서 못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또 다른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환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월에 수술하셨던 수술 소견서와 8월에 수술하셨던 수술 소견서를 제가 시청자분께 자료로 띄워드릴 텐데요. 여기 4월 수술을 보면 4월 15일 날에는 배꼽 주위 괴사 및 흉터 조직을 제거했다. 염증 세척 후에 배꼽 모양 재성형 수술을 받았다. 또 몇 주 뒤에 치료를 또 경과를 보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한 번에 괴사 조직들이 다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과를 보셨고 환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8월에 또 다른 병원에 가셔가지고 여기 흉터 교정을 하시는 수술을 하셨고 또 여전히 괴사 조직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절개하시고 배농하시고 다시 이제 이걸 봉합하시는 그런 수술을 진행하셨음을 8월달 이 소견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환자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는데요. 자, A병원에서는 4월에 수술을 하셨고 B병원에서 8월을 하셨는데 A병원에서 두 번째 수술을 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이 A병원 원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계속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열고 또 여는 거에 대한 것을 하시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의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조금 강력하게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냐면 물론 시청자분들과 또 다른 성형외과 원장님들께서 꼭 참고하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렵고 못하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아주 여러 환자분들 보면 눈 재수술을 한 병원에서 여러 번 하는 환자분들이나 코 재수술을 한 병원에서 여러 번 하시는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요. 한 번 수술하고 잘 못하신 분들께서는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재수술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환자분도 알고 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가만 놔두면 환자분이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또는 대충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 보려고 굳이 무리를 하셔서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 원장님 나 여기 이 수술을 다시 열어서 수술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A 수술 병원 원장님이 겁쟁이에요? 겁쟁이 아닙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거예요. 환자분이 더 악화되는 거를 막을 수 있으니까 정말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나한테 다시 한번 하세요. 내가 잘해줄게요. 이 말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들 또 시청자분들 제 말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안 된 곳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똑똑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잘 못했던 곳에서 또 있다가는 또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반드시 좀 합리적으로 우리 환자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도 이 원장님께서 다행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다른 병원에서 조금 이렇게 사태를 수습하는 재수술을 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께서 배꼽 성형 수술이 부작용이 발생하고 2번에 거쳐서 재수술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환자분 정말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가요? 이게 배꼽 성형 수술이 좀 난이도가 있는 수술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 배꼽과 사람의 장기가 좀 가까이 있고 복부 부위에서 괴사가 일어나면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수술의 위험성이라든가 또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잘 들으셨나요? 저는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커녕 오히려 너무 간단한 수술이라 다음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수술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냥 서류상의 기재일 뿐이지
실제로 부작용이 있었던 적도 없고 괴사가 진행됐던 적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카페에 부작용 환자분들이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네, 저는 카페에서 이제 부작용 환자분들을 소통하신 분들이 정말 뭐 대여섯 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계속 경과를 보자는 식으로 하셔서 많게는 이제 4년에서 8년까지도 재수술을 막 3-4번을 계속 받으면서 악화되신 분들이 전부였어요. 그냥 전부 다 악화가 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환자분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보여주셨던 사진들을 봤더니 정말 심각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배 한가운데 괴사가 발생해가지고 정말 심각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한 것도 모자라서, 근데 굉장히 대응 방식이나 성격도 별로 안 좋다, 이분이 진짜 좀 나쁜 행동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이제 처음 경과 때 소리를 지르셔서 굉장히 놀랐는데 실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너무 속상해 마라. 오히려 실장님이 네, 사과를 저한테 대신하셔서 네. 좀 의아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부작용 때문에 계속 제가 부작용을 호소를 하시니까 사과는 전혀 없으시고 짜증을 내면서 다른 의사들이 염증이라고 말한 거는 그 의사들이 다 몰라서 그런다. 자기만 배꼽 수술에 대해서 잘 안다고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막 짜증을 내셔서 정말 그때는 정말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카페에서 소통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저는 그 정도에서 그쳤지만 더 심한 대우를 받으신 분도 있었고 폭력적인 일이 있었던 분도 계셨고 네. 또는 비슷한 대우를 받으신 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좀 좋은 대우는 못 받으시더라고요. 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단 말을 제가 살면서 여러 번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참 나쁜 분인 것 같고,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약간 폭행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병원에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환자분 저한테 꼭 연락 주십시오. 당연히 폭행죄, 상해죄로 고소를 해서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참 나쁜 분인 것 같아요. 환자분 이야기 말씀 여기까지 이제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런 부작용 문제에 대한 어떤 환자분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또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또 고통스러웠던 기억이었을 텐데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환자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제가 다른 피해자분들과 소통을 했을 때 이제 같이 소송을 준비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모두가 의료소송은 당연히 진다,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약간 못하러 하냐는 식의 반응을 하셔서,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굴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성형 부작용 사례에 대한 글들을 찾아보다가 손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을 때 선뜻 도움을 주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자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셔서 제가 응원이 되고 또 더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금 환자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환자분들께서, 부작용 환자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 네, 제 영상 보면 앞서서 프로보노 사건들 대부분이 다 잘 마무리가 됐고 프로보노를 잘 승소로 이끈 사례들도 다 올려놨습니다. 다른 환자분들께서 꼭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의료소송을 어떻게 해서 승소했다라든가 또는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서 잘 합의금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라든가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다른 분들께서 좀 그 영상들을 보고 또 용기를 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요.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성형 부작용을 만들어낸 원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조금만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셨으면 어땠을까? 또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다고 하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 뿐이고요. 제가 다른 프로보노 사건에서도 그래왔지만, 우리 김예리님 사건에서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 수술비 환불이라든가 또는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민사 절차를 통해서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까지 해가지고 환자분께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제가 책임감 있게 이 사건 진행해서 환자분을 끝까지 잘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마음이셨을 텐데 차분하게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규이를 듣겠습니다. 소리 높여 변호하겠습니다. 솔로몬TV 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